자, 이제 웨딩드레스 디테일 중에서 칼라 커프스 슬리브 이어서 이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리는 칼라 커프스 슬리브는 웨딩드레스에 국한되어 있는 칼라 커프스 슬리브예요. 굉장히 제가 소개하지 않은 칼라의 종류와 커프스 슬리브는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칼라의 종류의 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단지 이제 웨딩드레스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게 다라고 이제 약간 생각을 하고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번 이제 강의 시간에 보여주는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그런 컬러는 일단 웨딩 드레스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드레스에서 컬러를 보는 거는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거의 그냥 탑이 기본이었었거든요. 그냥 웨딩드레스 하면 그냥 탑을 입는. 그래서 거의 네크라인이나 칼라의 개념이 없이 입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에서 15년 장시간 유행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칼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드레스들이 조금씩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거는 6가지 종류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컬러의 종류가 너무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필요하다면은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컬러를 이해하기 위해서 컬러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네,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칼라의 어원은 라틴어로 콜레어라는 목둘레를 의미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복의 복 부분에 붙여지면서 옥색 길과 같은 소재로 재단에서 그 길에 이제 붙여서 만드는 게 이제 칼라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칼라는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네크라인과 함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참고 자료로 보여드린 이 그림 예시는 그 웨딩드레스 제작 및 실무라는 책에서 발췌한 사진 자료예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네. 네. 보면 이제 그 리플트 컬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좁고 세밀하게 잡혀진 주름으로 이제 잔잔한 물결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컬러를 리플트 이제 컬러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림 예시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디자인이 이제 리프트 컬러의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돼요. 이런 컬러는 이제 블라우스에서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꼭 드레스뿐만이 아니라 블라우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컬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디치 컬러인데요. 메디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사 보면은 그때 입었던 드레스들이 컬러 깃이 높게 세워져 있는 그 귀족들이 입었던 드레스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의 메디치 컬러의 소매는 앙가장트 소매가 되어져 있는데 이따가 이제 커프스 강의할 때 또 앙가장트 커프스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디자인 중에 하나죠. 사실상 지금은 이런 디자인을 별로 입진 않아요. 근데 거의 20년 전에는 이런 메디치 칼라, 이런 리프트 칼라, 가 굉장히 이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디자인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제 보기 드물어졌는데, 근데 또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이런 컬러들이 또 웨딩드레스로 보여질지는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밴드 컬러가 어, 좀 전에 이제 넥라인에서 소개해드렸던 하이 넥라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제 밴드 컬러는 목선에 맞게 직선적으로 재단되어 있는 웨딩드레스의 넥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케이프 컬러 볼게요. 케이프는 마치 이제 망토처럼 되어져 있어서 약간 오프숄더형으로도 케이프 스타일을 많이 연출해서 입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스칼럽 넥라인이나 아니면 오프숄더형으로 해서 케이프를 조금 더 이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이제 입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어깨를 덮을 정도로 크고 넓은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케이프는 사실상 이제 소품으로도, 웨딩 촬영 소품으로도 따로 이제 제작을 해서 많이 이제 입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케이프까지는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케이프를 꼭 웨딩드레스 소품으로도 입지만은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옷을 입을 때 블라우스 위에 케이프 하나 딱 이렇게 연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연출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케이프를 이제 워낙 이제 드레스 만들고 남은 원단들이 많으니까 이제 케이프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여름 의상으로도 만들어 입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프 정도는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스타일링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실기 수업 때 만들어 보면 참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웨딩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숄 컬러 한번 볼게요. 숄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시죠? 그 약간 코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자켓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컬러 모양이에요. 마치 숄을 두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우아하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컬러이죠. 이제 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프숄더형처럼 어깨를 많이 드러내면서 와이드형으로 들어가 있는 숄 컬러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브이넥 스타일로 컬러의 폭이 좀 좁게 되면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컬러 모양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이제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쉬 컬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피쉬 컬러는 뒤는 삼각형이면서 앞은 V넥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커다란 컬러를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이제 그 그림 예시가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좀 적절한 그림 예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티슈 컬러를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좀 검색을 해보면 자료가 좀 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약간 오프숄더형 같이 생겼는데 이게 약간은 또 숄 느낌도 나는 듯한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여성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컬러의 느낌을 이제 좀 이 그림 예시만으로는 조금 내가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서 그렇게 컬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에서는 6가지 종류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슬리브 끝에
위한 그 밴드 모양의 디테일을 총칭하는 게 커프스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뭐 셔츠나 블라우스, 여성복의 장식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커프스도 6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퍼프 슬리브 그 끝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밴드가 이제 또 커프스의 종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좁은 천에 가는 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버튼드 슬리브의 끝마무리에 주로 쓰이는 게 이제 밴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이핑인데요. 파이핑은 밴드 슬리브와는 다르게 가는 바이어스 천을 이용해서 슬리브 끝을 동그랗게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금 그림 예시에는 파이핑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핑은 그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가면은 약간 가는 끈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밑단이나 드레스 그 중심선을 잇는 그 사이사이에 이 파이핑을 이제 넣어주면서 조금 더 이제 앤틱한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커프스 기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파이핑은 사실 커프스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식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이제 보기가 드문 이제 장식 기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윙 커프스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끝이 뾰족하게 올라가 있죠. 그게 이제 윙 커프스라고 하는데 날개 모양으로 접혀지는 그런 이제 커프스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재킷 스타일의 웨딩 드레스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꼭 재킷 스타일이 아니어도 얘 소매 모양을 저렇게 이제 윙 커프스 스타일로 하면은 조금 더 세련되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살려주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게 이제 디자인의 세련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디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벨 쉐이프 보면은 슬리브 끝에 달려있는 슬리브가 종 모양처럼 생겨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퍼진 내추럴한 주름 커프스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아래 그림의 첫 번째가 벨 쉐이프 커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앙가장트가 아까 제가 그 메디치 칼라 얘기할 때 메디치 칼라의 소매는 앙가장트 스타일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르네상스 복식 시대 의상을 영화나 그런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눈에 익은 디자인이라 어렵진 않은데 그 소매 이름이 그 커프스의 이름이 앙가장트였구나. 이름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제 이런 모양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레이스의 주름을 잡아서 이제 3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앙가장트 커프스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느낌을 살려주죠. 왜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렇게 칼라 깃도 그렇고 소매 끝단에도 이렇게 사치스럽게 3단으로 러플 장식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냐면요. 이제 사실상 이제 귀족들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사실 활동하기 너무너무 불편한 옷들이에요. 메디치 칼라도 깃이 굉장히 높여져 있어서 고개를 돌리기도 좀 힘든 정도로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의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매도 뭐 밥을 먹거나 뭐 글을 쓸 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귀족들은 본인의 신분을 더 많이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한 장식들을 옷의 곳곳에 이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딩 드레스에서도 이런 이제 앙가장트 스타일의 소매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아주 오래된 이제 배우 커플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신혜라와 차인표 부부가 굉장히 이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드라마로 만나서 결혼을 한 케이스였는데, 그때 이제 신혜라 씨가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약간 르네상스풍의 그런 웨딩드레스였어요. 그래서 소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앙가장트, 그러니까 그 커프스로 되어 있는 소매였거든요. 그래서 신혜라 씨 때문에 한동안 또 한국 여성들이 그 드레스를 많이 이제 유행처럼 따라서 입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러플 커프스를 보도록 할게요. 러플 커프스는 주름이나 셔링으로 처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드레시한 분위기를 나타낼 때 이제 주로 활용되는 그런 커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슬리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웨딩드레스가 거의 탑만 입었던 때는 소매 개념이 없었어요. 소매를 뭐 볼레로에 이제 소매가 달려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탑이 아닌 소매가 달려있는 드레스들을 또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슬리브가 이제 디자인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개되어 있는 거는 10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 외에도 슬리브는 정말 종류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대표적인 웨딩드레스 슬리브로 국한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슬리브는 팔을 감싸는 부분으로 어깨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아몰 위치에서 봉제한 세든 슬리브가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든 슬리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어깨가 맞게 되어 있는 이제 슬리브를 세든 슬리브라고 하고요. 어깨에서 조금 내려가 있게 되어 있는 거를 드랍 슬리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웨딩드레스에서는 드랍 슬리브는 굉장히 보기가 힘들죠. 세든 슬리브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웨딩드레스는 편하기 위해서 입는 의상이 아니고 굉장히 포멀하고 격이 있고 격식을 갖춘 그런 의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옷들이 굉장히 뭔가 디자인적인 것들이 좀 경직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든 슬리브가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의 위치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슬리브의 부착 위치, 폭의 넓이, 그리고 슬리브 길이와 끝의 형태에 따라 원통형으로 재단해서 슬리브형을 제작하는데요. 슬리브 디자인은 상의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기능성, 모양과 분량이 전체 잘 조화되어 있는가를 잘 고려하면서 슬리브가 이제 디자인이 되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올 2020년도에 유행하는 또 슬리브이기도 해요. 퍼프 슬리브가 올해 이제 유행 트렌드 슬리브인데, 그래서 사실 드레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트렌치 코트, 블라우스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는 이제 모양이 양의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레그 오브 머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슬리브 붙임선은 주름을 넣어서 크게 부풀리면서 팔꿈치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이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게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매칭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트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에서 정말 많이 이제 활용되는 슬리브예요. 왜냐면은 웨딩 드레스에서 소매 통이 조금 넓으면은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좀 보기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독 불편할지라도 웨딩드레스에서는 이제 타이트 슬리브 조금 여유량이 없이 이제 입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레스에서 쓰여지는 이제 롱 슬리브로 이제 타이트 슬리브를 할 경우에는 스판 망사 툴 소재로 이제 좀 비치는 시스루 느낌의 레이스 중에서도 두껍고 투박한 레이스보다는 약간 라셀 레이스 종류로 마찬가지로 이제 팔이 은은하게 이제 시스루 느낌으로 비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만다린 슬리브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만다린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매여서 만다린 슬리브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A라인처럼 떨어져 있는 이제 슬리브 모양의 형태인 거죠. 팔꿈치부터 슬리브 부리로 갈수록 폭이 점점점 이제 넓어지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슬리브 부리 바깥쪽에 트임이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슬리브는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슬리브는 좀 아니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슬리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3쿼터 슬리브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7부 슬리브라고도 불리는 슬리브예요. 그러니까 어깨부터 손목까지 슬리브 길이에서 약간 10cm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소매 길이가 올라가 있는 이제 슬리브인데, 이것도 3쿼터 슬리브도 굉장히 웨딩드레스에서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슬리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래시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 소매 끝단에 그 슬리브 부리에 팀이 있는 것을 슬래시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게 약간 트임을 슬릿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예요. 예, 그런 이제 소매를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트여 있지만 저거를 이제 단추 고리와 단추를 달아서 약간 여며서 입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슬리브리스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나시, 소매가 달리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캐미소, 그리고 베어 숄더와 같이 진동둘레선에 슬리브가 없는 형태를 이제 슬리브리스, 네, 슬리브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윙 슬리브라기보다는 약간 플레어 슬리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소매에 약간 셔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매가 점점점 이제 그 종 모양처럼 넓어지는 폭이 약간 플레어 스커트 폭처럼 자연스럽게 약간 마치 새의 날개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헐렁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런 소매 같은 경우에는 좀 팔뚝이 두꺼운 신부들한테 좀 적당한 소매예요. 그래서 특히 또 성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잘 어울리는 또 소매이기도 하죠. 왜냐면 노래를 부를 때는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팔뚝이 두꺼운 그런 성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체형의 단점을 잘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플레어 슬립을 할 경우에는 벨라인의 디자인을 입게 되면 더 이렇게 사람이 소매도 부하고 치마도 부하한 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슬림한 라인에 이런 플레어 슬리브가 이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프 슬리브. 퍼프 슬리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어깨와 소매 부리에 이제 주름을 잡아서 가운데 부분이 이제 귀엽게 부풀려져 있는, 조금 이제 어려 보이고 약간 동화적이면서 소녀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또 잘 활용되어지는 그런 슬리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퍼프 슬리브와 플라운스 슬리브가 순서가 잠깐 바뀌었어요, 보니까. 네. 퍼프 슬리브는 아래서 왼쪽에서 네 번째, 퍼프 슬리브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슬리브가 플라운스 슬리브인데, 플라운스는 소매 부리에 자연스러운 주름의 그 러플 같은 거를 단 게 이제 플라운스 슬리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어드 슬리브는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슬리브예요. 그래서 약간 앙가장트 그 커프스 느낌하고 조금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개의 그 러프를
층층이 달아서 굉장히 좀 경쾌한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슬리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슬리브는 거의 탱고 춤이나 라틴 댄스 의상, 플라멩고 그런 춤 의상의 디테일에서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슬리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웨딩드레스의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넥라인부터 그리고 칼라, 커프스, 슬리브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웨딩드레스의 장식 기법에 대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